그렇죠? 이거는 이제 통합이 돼 있어서 네. 몇 페이지가 되죠? 31페이지죠? 네. 자, 3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온수볼로의 이제 안전장치 이제 종류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온수볼로의 안전장치라고 해서 보면은 이렇게 진기볼로가 이게 확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안전 밸브입니다. 자, 안전 밸브라고 하면은 본체 내 압력이 초과됐을 때 그 압력을 외부로 배출하는 게 안전 밸브였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세이프티 밸브라고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안전 밸브는 온수볼로에서 설치하는 게 온수의 온도에 따라서 설치하는 게 달랐죠. 그래서 자, 몇 도를 기준으로 해서 안전 밸브, 방출 밸브를 설치했죠. 그렇죠. 120도.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면은, 자, 100도씩 하면은, 자, 이런 팽창 탱크가 있었죠. 그래서 100도씩 이하면은 개방식, 100도씩 이상 하면은 밀배식, 이렇게 팽창 탱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20도 기준이 되는 게 있죠. 자, 이거는 압력 방출 장치. 장치에서 100도 이하일 때는 방출 밸브, 120도 이상일 때는 안전 밸브를 설치합니다. 자, 근데 보면은 한 개만 설치하고요. 네. 그래서 증기볼로처럼 보면 두 개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꽂힌 기름은 20회입니다. 이거는 이제 온수볼로에 설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0도가 있었죠. 자, 이거는 압력 계량 연결관입니다. 자, 근데 재질이 좀 달랐죠. 210도 이하 일 때는 동관이나 황동관, 이때 안찌름 6.5mm 이상. 자, 그 다음에 210도 이상일 때는 강관을 설치했고요. 이때는 안찌름이 보면은 안찌름 12.7m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볼로는 이제 온도로 하면 이렇게 100도, 120도, 210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수볼로에서 자 110도 이상에 설치하는 이제 안전 밸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근데 이제 내용은 근데 이제 뭐 증기볼로랑 똑같은 내용은 돼 있어요. 안전 밸브는 보일러 내부 압력이 최고 사용 압력에 도달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해서 자 증기를 뿜어내. 근데 이제 온수볼러 내용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건 뭐 증기를 뿜어내는 게 아니라 자 압력이 높아지면은 그 물을 밖으로 내보내서 볼러 본체가 이제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 상승을 이제 방지하는 밸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증기볼러 내용을 그대로 또 갖고 온 것 같아요. 온수볼러. 자, 통상 자동 제어 장치 등에 의해서 압력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통은 여러분들 뭐 증기 압력 뭐 조절기나 제한기처럼 이런 압력 장치가 보면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안전 밸브까지 갈 일이 없죠. 자, 그래서 안전 밸브가 이제 평소에 이제 작동할 일은 없는데 만약에 자동 제어 장치 뭐 증기 압력 조절기나 제한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압력이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압력을 마지막으로 뭐 탈출시킨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보면 밖으로 내보내서 볼러 본체가 파손되도록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이게 바로 안전벨트 최후의 보루라고 했죠. 네. 근데 약간 좀 기술되는 내용이 보면은 증기보일러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수보일러인데 그래서 이제 압력이 초과됐을 때 외부로 그 압력을 방출하는 것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자 이렇게 온수보일러 기준 자 120도 이상일 때는 안전밸브, 이하일 때는 방출밸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화염 검출기입니다. 화염 검출기도 증기보일러도 있죠. 그래서 화염을 감시하는 장치죠. 네. 그래서 종류로 보면은 플레임, 플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자, 플레임 I라고 하면은 자 발광 현상, 빛을 감지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종류로 보면은 광전관시, 황화 카드뮴셀, 황화 납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플레임 로드 하면은 전기 전도성, 그다음에 이온화 현상을 이용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스택 스위치 하면은 이제 뭘 이용한다고 했죠? 자, 열에 의해서 금속이 늘어나는 성질, 줄어드는 성질, 이걸 뭐라고 하죠? 그죠? 바이메탈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응답 속도가 이제 느리기 때문에 현재는 뭐 소형 보일러에서만 사용하고, 자, 다른 데서는 잘 사용을 안 하죠. 네. 자, 그다음 이제 화염 검출기 한번 보죠. 버너에 화염의 유무, 화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출해서 화염의 유무에 따라서 연료 차단, 그다음에 경보, 신호등을 송출하는 기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면은 연료 차단하면은 인터럽 신호를 보내야 되죠. 그래서 자, 불착화 인터럽 신호를 보내면은 전자벨 연료 공급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또 경보를 울린다는 것은 자, 작업자한테 지금 상황을 알리도록 하는 거죠. 자, 화염 검출기의 원리입니다. 연소라고 하는 물리화학적 현상 중에 연소의 화염을 가지고 발열, 발광, 정기적인 성질, 자, 이 성질의 무엇인가를 검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발열을 이용하면은 스택 스위치, 발광을 이용하면은 플레임 I, 전기적인 성질 또는 화염의 이온화 현상을 이용하면은 자, 플레임 로드. 자, 그래서 이 연소가 일어날 때 이런 현상들의 한 가지를 가지고 이것으로 보면은 화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검출하는 방식이죠. 자,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화염의 발열을 검출하는 방식. 자, 그래서 바이메탈식 화염 검출기, 이게 바로 스택 스위치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접점이 있는데 자, 열에 의해서 보면 접점이 그 바이메탈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데 따라서 접점이 붙고 떨어지는 것으로 화염의 유무를 감지합니다. 자, 화염의 전기적인 성질. 그래서 화염은 이온 상태로 이제 존재하는데, 자, 이때 화염이 있을 때는 전기를 통과시키면 전기가 화염을 통과합니다. 근데 화염이 없을 때는 자, 여러분들 전기를 보내도 전기가 통과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플레임 로드. 자, 빛의 유무. 그래서 발광 현상을 이용한 거. 이게 이제 플레임 I죠. 전자관식 화염 검출기인데 이게 플레임 I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또 앞으로도 뭐 여러분들 뭐 알맞는 뭐 단어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연결형도 나올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뭐 화염 검출기 이제 종류 세 가지 쓰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진위형으로도 뭐 내용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화염 검출기 종류 세 가지는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염 검출기는 그 성능상 전자관식 화염 검출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 화염 검출기라고 하면은 자, 전자관식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보통은 또 연료에 따라서 또 구분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플레인 로드 같은 경우에는 가스, 기체연료에서 많이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플레임 I 이거는 여러분들 액체연료. 근데 이거는 많이 쓰여진다는 거지 꼭 이 연료에서만 쓴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체 연료인데도 보면은 또 여러분들 또 플레임 I를 쓰는 방식도 있어요. 네. 절대적인 건 아니고 주로 이제 많이 쓰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압력 제한기, 압력 조절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온수보일러를 좀 빼야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진기보일러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일러, 압력 제어 장치죠. 그래서 진기 압력이 자, 작용으로 신축하는 벨로우즈, 이제 주름관이라고 했죠. 에 의해서 스프링을 통과해서 작동 레버를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 벨로우즈 위에는 보면은 수은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 스위치가 위치가 이제 바뀜으로 해서 자, 전기회로 개폐, 자, 접점이 붙거나 떨어져서 그러면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의 개폐에 의해서 버너의 점화나 정지 이런 신호등을 연료 조작부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진기압력 조절기는 어떤 보일러 운전 중에 유지할 압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압력이 이제 도달했어요. 만약에 10kg가 최고 사용 압력인데 7kg로 이제 설정을 했으면 7kg가 되면 보일러 정지했다가 차압을 2kg로 했으면은 7에서 2를 빼면 5kg죠. 5kg로 떨어지면은 다시 재가동을 해서 5에서 7kg 설정 압력에서 운전되면서 압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 제한기라는 것은 자, 조절기보다 압력을 좀 높게 설정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조절기가 고장 났을 때 보면은 그 압력이 이제 초과되면은 자, 압력 초계 인터신호를 보내서 보면 전자벨과 연료 공급을 차단해서 보일러가 정지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제한을 두는 거죠. 이게 제한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온수 보일러보다도 이제 진기 보일러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가스 안전 차단 밸브입니다. 내가 이제 가스 보일러에 있고요. 이게 이제 가스 안전 차단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스 버너에서 자, 버너는 이제 연소 장치죠. 자, 입구부에 보면은 연료 차단 밸브를 설치합니다. 자, 근데 설치하는 전자 밸브죠. 그래서 전자 밸브는 보면은 자, 전기가 통하면은 자, 여러분 전자석이 돼서 열리고 전기가 차단되면은 자, 여러분들 플런저에 의해서 자동으로 닫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가스 연료의 특성상 밸브가 열릴 때는 서서히 열리고요. 자, 왜 서서히 이거는 이제 슬로우 오픈 방식이라고 합니다. 서서히 열려야지 연료가 갑자기 들어가면은 자, 공급된 압력이 세지겠죠. 때문에 자, 근데 서서히 열린다고 하더라도 자, 보면은 조금 이제 천천히 열릴 뿐이지 보면은 여러분들 막 느리게 막 슬로우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서서히 열리고 닫힐 때라는 것은 여러분들 인터럽션이나 아니면 보일러 이제 기구가 정지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자,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닫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전자밸브로는 일반적으로 통전 개방식,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면은 열리고 전기가 이제 끊기면은 닫히는 통전 개방식이 있고 또 액동 밸브로 이제 사용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주로 소용량인 경우에는 통전 개방식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가스 연료 설비의 안전 기준 지표의 규정에 따라서 자, 가스 차단 밸브
이제 여러분들 전자밸브라고 보시면 되죠. 두 개를 직렬로 주로 설치합니다. 왜냐면은 왜 직렬로 설치하죠? 네? 왜 두 개를 직렬로 설치할까요? 비율을 위하여. 네? 메인 서브. 자, 두 개를 설치하는 이유는 만약에 하나가 하나가 고장이 나서 고장났을 때. 그쵸? 네. 제대로 닫지 못하고 났을 때 하나가 이제 동작해서 제대로 열고 닫혀야지. 만약에 이제 보면 하나만 있으면 하나 고장 나면 계속 연료가 누설이 되겠죠. 때문에 두 개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분출 밸브도 자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개를 이렇게 설치하죠, 직렬로. 네. 그래서 더블 셔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셔트가 보면은 이제 뭐 닫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가 이제 고장은 누설되더라도 하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두 개를 직렬로 이제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은 가스, 누설, 긴급, 자동, 차단, 밸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스가 누설이 있으면은 자, 바로 이제 닫을 수 있는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일러에 연료로 주로 요즘에는 이제 도시가스, 자, 또는 이제 기체연료를 많이 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 도시가스 하면 기체연료고 등유하면은 액체연료죠. 자, 폭발 위험성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 버너 바로 앞에 두 대 직렬로 삽입하는 밸브입니다. 누더시 바로 이제 닫힐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연료압이나 연수 상황이 비정상적일 때 즉시 보면은 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배기가스 온도 상한 스위치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배기가스 온도 상한 스위치는 자, 여러분들 연도 이제 가까이 이제 설치를 하죠. 그래서 배기가스 온도가 설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보일러를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설정 온도는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150도를 배기가스 온도를 150도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럼 몇 도로 설정한다고 했죠? 70. 그렇죠. 170도. 플러스 몇 도 높게 한다고 했죠? 20도. 그 부분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배기가스 온도가 높다는 것은 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가령 보면은 그렇죠. 연료를 갑자기 너무 많이 공급을 해서 자, 보면은 연소가스 온도가 이제 높아질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 보일러 내부에 이제 물때, 스케일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보면 보일러에서 보면 제대로 열이 흡수가 안 돼서 손실열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자, 이렇게 배기가스 온도 상한 스위치를 둬서 자, 배기가스 온도가 자, 여러분 정상 이상으로 온도가 높으면은 보일러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서미스터나 열전대 등 배기 온도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 등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자, 여러분들 온도를 측정하는 일종의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약간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서모스탯이 있습니다. 서모스탯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온도 조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미스터 이거는 자, 배기가스 온도 측정하는 일종의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모스탯하고 서미스터 이거는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은 자, 서미스터 자, 열 가변 저항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물질의 이제 저항이 자, 변하는 성질을 이용한 정기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로 회로에 전류가 일정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방지하거나 회로의 온도 감지하는 센서 등으로 주로 이용되는 게 서미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전대. 자, 이거는 여러분들 냉동에서도 한번 배웠죠. 냉동에 보면은
전자식 냉동기 펠트 효과를 이용했었죠. 그리고 그거와 반대되는 효과가 바로 재백 효과, 자 열전 효과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이종 금속 두 개를 이제 접촉을 해놓고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온도차를 주면은 자 열 기전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측정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종의 두 가지 종류의 금속을 양 끝을 자 접합 보면은 이는다는 거죠. 연결한다는 거죠. 그리고 양 접합점에 온도차를 이제 부여하면은 열 기전력이라는 게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회로 속에 열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자 이것을 재백 효과라고 부르고 주로 온도 보면은 측정 또는 검출용 센서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배기가스 상하 스위치도 한마디로 배기가스 온도를 이제 측정을 해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미스터 방식이나 열전대 방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면은 열을 보면 측정하는데 센서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배기가스 정화 장치는 촉매기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고온이 발생합니다. 자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검출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주로 온도가 설정 온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자, 차단하는 장치 이게 이제 배기가스 온도 상한 스위치죠. 자 근데 이제 이 배기가스 온도 상한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만약에 보일러 이제 가동 시 한번 살펴보려면은 만약에 이제 150도로 170도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 그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확인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배기가스 온도를 자 보일러 가동하고 나서 배기가스 온도를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그쵸? 줄여서 0으로 이렇게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면은 자, 보일러 가동하고 나서 바로 정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이얼로 돼 있는데 이 온도를 설정을 보면 0으로 딱 줄이면은 보면 보일러가 가동이 정지되는데 이걸로 해서 바로 동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죠. 보일러 연도나 제어 판넬을 조작을 하는데 보통 이제 연도 쪽에 보면 여기 배기가스 온도계가 있고 이게 여러분들 배기가스 온도 상하 스위치고 여기 이제 센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 쪽에. 자 그러면은 배기가스 온도보다 보면 낮은 온도, 그래서 온도를 갑자기 확 줄여버리면은 보일러가 보면은 가동이 중단하면은 배기가스 온도 상하 스위치에 기능에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이얼 쪽 보면은 위에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숫자, 온도 숫자를 세팅을 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150도로 세팅하시오. 그러면은 170도로 여러분들이 20도 높게 설정하면은 자 보통 배기가스 온도가 105도 정도가 이제 이상적으로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배기가스 온도 상한 스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보일러 보면은 또 온체내나 이런 과열 이런 것들을 또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원인으로 보면은 갑자기 자 연료 공급 밸브가 갑자기 뭐 급하게 열렸을 때라든지 또는 두 번째로 보면은 보일러 내에 뭐 스케일이나 물때 같은 게 이제 끼었을 때 또는 보일러가 과열됐을 때 보면은 배기가스 온도가 급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방출 밸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지금 방출 밸브 딱 한 줄 정도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120도 기준으로 해서 방출 밸브 또는 안전 밸브 자 설치하는 게 달라졌죠. 자 보일러 내 압력이 비정상적인 압력일 경우에 그 압력을 방출하는 밸브 이게 바로 방출 밸브입니다. 그래서 자 120도 초과됐을 때는 안전 밸브 이하일 때는
방출 밸브를 설치하고 자 이렇게 20A 호칭 기름은 20A 이상이고 그리고 한 개만 설치한다는 거죠. 자 온수 보일러의 이제 방출 밸브는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최고 사용 압력이 플러스 10% 압력이 넘어가지 않도록 지름과 개수를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방출 밸브나 또는 이 방출 밸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방출관입니다. 그래서 밸브로서 열릴 수도 있고 관을 연결해서 보면은 관으로 배출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관으로 만약에 설치할 때는 전열 면적에 따라서 이 방출관에 보면은 안찌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전열 면적이 점점 커질수록 방출관의 안찌름도 더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방출관에 보면은 전열 면적 안찌름 이거는 예전에 기능사에서는 자주 좀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팽창 탱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근데 이제 팽창 탱크는 여러분 이제 부대 설비에서도 한번 다녀왔었죠. 이 부대 설비에서 보면은 자 압력 팽창 탱크가 보면은 자 여러분들 압력 용기에서 보면은 밀폐식 팽창 탱크가 한번 나왔었죠. 자 팽창 탱크 자 어떤 보일러만 있는 거죠? 그렇죠. 온수 보일러. 팽창 탱크가 나오면 온수 보일러 생각하시면 되고 수명계 나오면은 그죠 진기 보일러만 있는 겁니다. 자 팽창 탱크 역할 간단하게 보면은 자 온수 보일러는 온수가 보일러 내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온수가 보면 가열을 하게 되면은 최적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자 보일러 내부에서 최적이 늘어나는 보일러가 파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팽창 탱크를 설치해서 자 이런 온수가 최적이 팽창한 압력을 이 팽창 탱크가 흡수를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온도서 보면은 10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100도씨 이하일 때는 개방식 팽창 탱크 그리고 자 100도씨 이상일 때는 자 밀폐식 팽창 탱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보일러 등 물이나 또는 브라인, 자 순환계에서는 자 액체 온도의 상하이에서 개 전체의 최적에 보면은 팽창과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액체 온도가 높아지면은 자 액체가 부피가 늘어나고 또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흡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온수 온도 상승에 따른 최적의 증가, 이 최적의 변화하는 양을 흡수하고 자 오버플로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 설계 수면인데 그 이상으로 수면의 위치가 낮아지면은 자 팽창 탱크도 가득 물이 차버리기 때문에 자 팽창 탱크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설계 수면 이상으로 하면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오버플로우관 자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일수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버플로우나 또 공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관기 내에 설치하는 탱크가 팽창 탱크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 온수의 최적 팽창 그 압력을 또는 이상 팽창 압력을 흡수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밖에도 역할하면은 뭐 공기 빼기 밸브 역할도 하고 또 온수 넘침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보충수 부족한 물은 또 급수할 때 팽창 탱크로 흡수가 된다고 했죠. 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팽창 탱크죠. 그래서 개방식과 밀폐식 자,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뭐 육안으로 봐도 개방식과 이제 밀폐식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상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뭐 뚜껑을 뭐 덮는다든지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배기관, 통기관이 설치가 되어 있죠. 네. 그래도 만약에 있으면은
통기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밀폐식 같은 경우에는 또 바깥에 보면은 뭐 안전 밸브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에어 컴프레셔 공기 압축기도 설치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또 수위계 보면은 물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장치들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자, 밀폐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폐식 같은 경우는 항상 내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목적이죠. 유지함으로 해서 보면은 자, 이 팽창탱크의 설치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위에 설치하거나 아래 설치하거나 그 설치 높이에 상관없이 보면은 온수를 공급하는데 유리하고요. 근데 개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 설치 위치가 중요했죠. 그래서 최고층의 방열기보다 자, 몇 미터 높게 설치한다고 했죠? 1점. 그냥 1미터 높게 설치한다고 했죠. 네. 자, 이게 이제 개방식과 밀폐식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개방식. 자, 100도씨 이하인데 보통 온수식에서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온수식이라고 하면은 85도에서 90도 이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 설치 위치 이제 중요하다고 했죠. 최고층 방열기 또는 방열관보다는 1m 이상 높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분맥이라든지 또는 바닥, SL관 이것보다 이제 높게 설치해야 되죠. 자, 급수관, 안정관, 배기관, 일수관, 배수관, 뭐 팽창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역할들 한번 보면은 자, 여기 이제 배수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개방식 팽창 탱크를 청소를 해야 돼. 그러면은 이 배수관을 통해서 모든 물을 내보내고 밑에 있는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수관을 통해서 개방식 팽창 탱크에 있는 모든 물이나 이런 것들을 내보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옆에 보면은 오버플로우관이 있습니다. 이 오버플로우관은 설계 수면 이상이 되면은 물이 넘쳐서 자, 배수관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밖으로 물을 내보낼 수 있도록 돼 있죠. 자, 그리고 이 개방식 팽창 탱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팽창관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수의 최적 팽창, 그 압력이 팽창관을 통해서 보면은 개방식 팽창 탱크로 그 압력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팽창관에는 밸브를 달아도 될까요? 달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법적으로 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만약에 이제 닫아놓고 만약에 운전을 했어요. 그러면 최적의 팽창하면은 팽창 밸브가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온수 보일러가 터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급수가 여기는 이제 보충수를 이제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볼템이 내려오면은 자, 급수가 보일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자, 밸브가 열려서 자, 보충수를 공급을 해주고 볼템이 이제 올라오면은 자동으로 이제 닫히도록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안전관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보일러 내에서 보면은 생긴 압력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배기관 이거는 자 통기관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팽창 밸브 탱크 안이나 밖의 압력을 똑같이 대기압 상태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가정용 같은데 보면은 뚜껑이 이렇게 닫혀져 있죠. 네. 자, 밀폐식. 자, 밀폐식은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내부의 압력을 일정하게 이제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압력계가 이제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밀폐식 팽창 탱크의 압력이 이상 압력이 발생했을 때는 자 밀폐식 팽창 탱크가 자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안전 밸브가 이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보일러가 가동할 때 자 최적이 늘어나 온수가 이제 들어올 때는 자 공기 압축기가 이제 정지되어 있다가 만약에 이제 다시 온수 보일러 쪽으로 보면은 자 온수가 다시 되돌아갈 경우에는 공기 압축기가 이제 동작을 해서 여기에 이제 압축된 공기를 집어넣어서 그 내부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죠. 네. 네, 그 밖에 보면은 자 여기 뭐 급수관, 그다음에 배수관 등 급수관은 물을 공급하는 거 아니고 팽창관은 여러분들 자그 온수 최적 팽창 압력을 흡수하는 관입니다.
자, 배수가 안에 있는 물을 앞으로 내보내는 관이지. 자, 그리고 수익에 보면은 내부에 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표시를 하는 장치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고저수의 경고장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근데 이거는 수위를 이제 감시하는 장치입니다. 네. 주로 진기보일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의 이상 수위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위를 감시하죠. 그래서 뭐 고수위가 되면 또 경고를 울리고 안전저수위 이하가 되면은 여러분들 저수위 인터rup션을 보내서 연료공을 차단하고 또 이때 경고 울리는데 보통 70dB 이상의 보면은 소리로 작업자들이 알리는 거죠. 자, 보일러 수위가 하락하는 것을 허락되는 최고 또는 안전저수위에 도달했을 때 경보를 울리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수위가 넘어가도 울리는 거고 안전저수위 이하로 내려가도 울리는 거죠. 자, 기계식, 전기식 대별되면 주로 후자 보면은 전기식이 많이 이용된다는 거죠. 내용 정도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자, 과열 방지 안전 장치입니다. 네. 자, 보일러 수의 이제 온도가 규정 온도 이상으로 이제 상승할 경우에 연료의 공급을 차단해서 그러면은 사고를 방지합니다. 자, 근데 이 과열 방지 안전 장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까 배기가스 온도 상한 스위치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얘는 연도 쪽에 설치했었죠. 그렇지만은 보일러 이제 몸체 쪽에다가 이제 설치하면은 이게 과열 방지 안전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 수의 온도가 규정 온도 이상으로 상승한다. 자, 그 얘기는 보면은 본체가 이제 과열됐다는 거고, 또 보면 이때는 뭐 보일러 안에 물때라는 스케일이 많이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방수 온도가 110도 보면은 미만에서 작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10도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열 방지 안전장치는 110도 미만에서 작동되도록 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상 온도가 이제 올라가면은 보면 이거는 작동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주기 때문에 나는 플러스 20을 한 거지. 나는 130도 해가지고 플러스 20에서 150을 했는데 플러스 20을 플러스 20을 써. 그러니까 이게 온도 설정이 나는 150도 이상이 되는 문제가 한
그걸 그 얘기.
자, 내용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열 방지 이제 안전장치 봤는데, 그래서 난방수가 이제 이상 과열이 됐을 때, 자, 동작 온도 이상으로 스위치가 오프돼서 연료를 차단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스볼러에 보면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과열 방지 장치 이제 종류 보면은 바이메탈식과 자, 온도 휴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메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열의 신축이 다른 두 가지의 금속을 자 이렇게 접촉을 시켜 놓은 거죠. 부착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열팽창률이 낮은 두 종류의 금속판 이거를 붙인 다음에 자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금속판이 휘어지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기계적 변형량 이걸로 정기적으로 검출해서 자 회로 가스회로를 차단하는 연료를 이제 차단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바이메탈식이고요. 자 온도 휴지식. 자 보면 용융 온도가 낮은 합금이 이상 과열되면은 자 전기 회로를 끊어서 가스를 차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 두꺼비집 보면은 휴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과전류 걸으면 갑자기 휴지가 끊어져서 보면 전기 차단하는 것처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과열이 일어나면은 이때 이 과열에서 휴지가 끊어지면은 자 여러분들 연료 공급을 차단을 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자 뭐 바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온도 휴지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 과열에 의해서 휴지가 끊어졌어요. 그러면은 다시 휴지 교체를 해줘야 되죠. 이런 방식들이 있다는 것 정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온 동결 방치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 온수 보일러가 겨울철에 보면은 자 동결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결을 방지하는 장치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 온도가 낮을 때 이제 동결 방지 위해서는 0도씨 이전. 0도씨가 여러분들 어느 점 빈점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순환 펌프가 작동돼서 물을 순환시키거나 또 보일러를 점화하는 겁니다. 가령 보면 여러분들 겨울철에 만약에 이제 뭐 여러분들 동파사고 방지하려면은 자 물이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놓죠. 물이 흐르게 되면은 자 물이 어는 것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환 펌프가 이제 동작한다는 것은 배관에 물이 딱 있는 상태로 만약 0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얼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순환 펌프가 동작하면서 물이 순환이 되면은 자 동파 사고를 이제 방지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일정 온도 이하가 되면은 보일러가 이제 자동적으로 점화가 돼서 가열을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저온 동결 방지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자 만약에 난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온재 이런 것 등으로 감싸서 동결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도꼭지나 수도 같은 경우에 바깥에 건물 야외에 있는 경우에는 꼭 보온재로 이렇게 보온을 해놓고 있죠. 자, 여기에는 이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자, 소형 온수 보일러의 이제 안전장치 이제 정비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온수 보일러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작동 원리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온수 그리고 난방 작동 원리인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난방수가 있고요. 난방수 그리고 여기서 온수라고 했는데 급탕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보면 쓰임새가 좀 다르죠. 자, 난방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겨울철에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죠. 그러면은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은 방에 난방을 해야겠죠. 그래서 방열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온돌 있죠. 바닥에 보면 이렇게 물이 순환하면서 방을 데피는데 또 난방을 하는데 쓰여지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 뭐 온수 방열기가 있으면은 이 방열기를 통과하는 게 보면은 자, 난방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난방수는
다시 회수를 해서 쓰죠. 그래서 자, 난방수를 보면은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열을 발산하고 나면은 식은물이 되죠. 이거를 다시 순환 펌프로 보면 보일러로 공급해서 이거를 계속 난방수가 순환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근데 급당수는 다르죠. 급당수는 소비가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샤워하고 또는 뭐 손을 씻는다든지 또는 뭐 주방에서 보면은 뭐 여러분들 야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세척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물을 다시 회수해 쓰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자, 가열해서 그 따뜻한 물로 이제 위생에 의해서 쓰고 나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교환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난방수는 자, 이게 이제 난방수 이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난방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난방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일러 안과 그 다음에 자, 난방 배관 있죠. 여기를 순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난방수가 보면은 펌프에 의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순환 펌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일러로 이제 들어오면은 자, 여기 주 연료왕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좀 선이 들어있는 것은 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핀. 그래서 여러분들 핀 튜브 들어보셨죠? 냉동에서. 자, 전열 면적을 넓혀서 그만큼 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핀을 부착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버너에서 가스 버너이기 때문에 조그만 불꽃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요. 그럼 그 작은 불꽃으로 자, 가열하면은 이때 이제 연소가스라는 게 나오죠. 이 연소가스가 자, 이렇게 주 열교환기를 통과하는데 요게 이제 핀이 달려 있으면은 전열 면적이 넓어져서 더 많은 열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난방수는 자, 여러분들 수단 펌프에서 이제 공급이 되면은 이렇게 열을 흡수해서 온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만들어진 이제 온수, 자, 온수 이쪽으로 가야겠어요. 온수는 자, 삼방변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삼방변이 보면은 자, 방향을 바꿔주죠.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온수 열교환기 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자, 온수 열교환기로 안 보내고 바로 난방배관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죠. 이게 바로 삼방밸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방변이 난방배관으로 자,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난방배관으로 이제 열이 온수가 이제 공급이 돼서 난방의 열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난방만 하는 거죠. 자, 근데 급탕수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급탕수는 이렇게 주 열교환기, 버너에서 보면 물을 가열한 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로 난방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방수와 서로 열교환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직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수돗물이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자, 이때 이 난방수를 삼방밸브에 의해서 온수 열교환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일러 안에서만 난방수가 순환하는 겁니다. 난방수가. 그러면서 자, 이때 열교환기에 의해서 자, 여러분들 급탕수하고 난방수하고 서로 열교환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급탕수는 온도가 높을 필요가 없죠. 보통 뭐 40에 한 60도 정도 온도 정도면은 여러분들 세척이나 위생상에 쓸 수가 있죠. 근데 자, 이렇게 난방용 할 때는 보면은 온도가 여러분들 뭐 80도에서 90도까지 온도가 좀 높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많은 열을 공급해서 보면은 자, 난방이 이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상방 밸브가 바로 이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령 급탕수만 쓰고 싶다. 그러면은 난방수를 보일러 내에서만 순환을 시키고 그리고 이 난방수와 급탕수를 열교환시켜서 급탕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급탕수를 안 쓰고 난방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보일러가 이제 가동되면서 이렇게 삼방밸브에 의해서 자, 난방배관으로 보면은 난방수가 이제 공급되고 난방이 이용하고 식은 물 다시 순환 펌프로 돌아와서 계속 순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급탕수 사용할 때와 난방수 사용할 때 이렇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자, 난방시 또는 급탕시가 있죠. 네. 그러면은 난방수는 무엇과 열교환하죠? 네. 난방수는 무엇과 열교환하죠? 네. 그쵸. 주 열교환기에서 자, 배기가스와 열교환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자, 난방수를 얻는 겁니다. 자, 급탕시에는 자, 난방수와 자, 급탕수 자, 이게 서로 열교환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급탕수를 얻는 거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는 게 무슨 밸브라고요? 그쵸, 삼방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급탕수도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 연소가스로 가열하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급탕수는 가열하지 않고 난방수하고 열교환해서 쓰는 겁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보일러들 보면은 주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막뭐 고장난 거 보면은 막 수리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 에러코드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은 부속을 그냥 통째로 갈아버립니다. 네. 그래서 예전처럼 뭐 고쳐서 그렇게 막 세척하고 그렇게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 보면은 부속을 갈아서 수리하는 식으로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리점에서 보면 이 부속이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일반인한테 팔지는 않아. 자, 이번에는 이제 또 다시 한번 가정용 가스보일러 이제 구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가스 보일러입니다. 아까 이제 원리는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가스 보일러가 있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팽창 탱크가 있어요. 팽창 탱크는 온수의 이제 최적 팽창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런 팽창 탱크가 그 가스 보일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스턴 탱크라고 부릅니다. 시스턴 탱크. 네. 여기에도 보면은 수위 센서가 있어서 저수위나 고수위 이런 것들을 감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설계 수면 이상이 되면은 오버플로 이게 일수간이었죠. 넘쳐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가스 연료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스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고압의 트랜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전기 스파크를 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삭화 트랜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화 플러그에다가 딱 불꽃을 튀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스가 들어오면은 거버너에 의해서 사용 압력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형 감지기, 그래서 이제 화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화형 감지기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 플레임 아이나 로드 같은 경우가 있죠. 네. 그다음에 스텝 스위치가 있는데 스텝 스위치는 좀 잘 사용을 안 하고 플레임 아이나 플레임 로드 방식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스 버너에서 자, 여러분 연소가 일어나면은 자, 연소가스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연소가스는 배기가스하고 이제 열교환하면은 이게 이제 주 열교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주 열교환기는 자, 여러분들 온수 보면은 온수가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온수가 이제 난방에 이용되고 식은물 이거를 다시 순환 펌프로 해서 자, 열교환기로 이제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주 열교환기에서 자, 이런 연소가스하고 이제 열교환하고 나면은 자, 난방수가 나오죠. 자, 이 난방수 여기 이제 과열 센서 또는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온도가 보면은 과열되면은 또 진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과열 센서고, 자, 온도 센서라고 하면은 자, 이것도 일반 온도 센서가 있고, 자, 과열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온도 센서 같은 경우는 보통 뭐 80도 정도 온도에서는 가동을 하고, 과열 온도 센서는 보통 한 90도 정도에서 그러면 가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온수보일러는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러면 과열이나 이런 징계 발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온도에 이제 상한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에어팬이 있는데, 자, 연소가 일어나려면은 자, 여러분들 연료도 공급해야 되고, 또 연소가 또 폭발적으로 연소되려면은 자, 공기 또 산소를 공급해줘야겠죠. 그래서 에어팬으로 보면은 공기를 공급해줍니다. 여기는 또 풍압 센서가 있어서 자, 한마디로 송풍기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풍압 센서로는데 풍압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온수가 자, 주 열교환기에서 이제 가열돼서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은 삼방 밸브는 자, 온수를 어디로 보낼지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령 자, 여러분들 급탕수를 사용해요. 그러면은 온수 열교환기를 거쳐서 자, 보일러 내에서만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거고, 만약에 난방을 씁니다. 그러면은 자, 방열관이나 이런 난방용 코일 쪽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온수 열교환기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난방수하고 급탕수하고 서로 열교환해 가지고 보면은 급탕수를 자,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여기에 보면은 유수 감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유수 감지기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을 감지해요. 그리고 얘는 자, 여기 여러분들 수도꼭지 수전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세면대에서 물을 사용하려고 온수를 수도꼭지를 딱 열었어요. 그러면은 자, 물이 이렇게 물이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 유수 감지기가 보면은 물이 흐르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자, 삼방 밸브가 보면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온수는 이렇게 보일러 내에서 순환하면서 자, 직수에서 들어오는 급탕수와 열교환에서 이렇게 급탕수로 온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삼방변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탕수나 또는 난방수 이 방향을 그러면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게 가정용 이제 가스보일러 이제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은 이 가스보일러 안에 있는 이런 부속, 그리고 자, 이 부속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보면은 잠열 열교환입니다. 1번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잠열 열교환기는 자, 배기가스 중에 수증기, 자, 물로 변할 때 발생하는 잠열을 흡수하는 부품입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자, 요즘에는 자, 여러분들 거꾸로 타는 보일러도 있고 보일러의 효율을 좀 중시를 하죠. 그래서 자, 연료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 수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연소 후에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오죠. 그러면은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하죠. 그 열을 다시 회수해서 이용하는 게 바로 잠열 열교환입니다. 그러면은 배기가스 중에 만약에 수증기로 해서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이거는 손실열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열을 다시 한번 이용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그만큼 잠열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 효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열을 흡수하는 잠열 열교환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잠열을 흡수한 상태에서 이제 밖으로 이제 내보내면은 자, 그만큼 보일러 효율이 높아지는 거지. 자, 두 번째는 보면은 난방 열 교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버너에서 발생된 고온의 열을 이용해서
자, 난방수를 가열하는 부속품입니다. 그래서 난방수, 여러분들 배기가스 연로에서 보면은 난방수를 예열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난방 열교환기, 그다음에 잠열 열교환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보일러들, 뭐 콘덴싱, 이런 보일러나 이런 것들은 잠열까지도 보면은 회수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이 높은 거지. 자, 세 번째는 과열 센서입니다. 네, 과열 센서. 그래서 자, 난방수가 이상 과열 시, 난방수 온도가 보면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끓어서 이제 증기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과열되면은 동작 온도 이상으로 스위치가 오프돼서 연료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정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과열을 방지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시스템 탱크입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 탱크입니다. 이 시스템 탱크가 뭐라고 했죠? 팽창? 그렇죠. 팽창 탱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스보일러는 팽창 탱크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일러 본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난방수, 온도 상승 시 난방수의 팽창량. 그래서 온수의 최저 팽창을 흡수하지. 그리고 난방수 유무를 감지한다. 난방수가 있는지 없는지 감지하고 또 난방수 내 에어 공기대기 배출. 그래서 한마디로 시스템 탱크는 팽창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파크 플러그입니다. 그래서 5번, 6번인데 여기가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연소실에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스파크 플러그.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면은 점화하려면은 여러분들 불씨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면은 착화 트랜스 여기서 이제 220V 만볼트로 생각된 보면은 전류를 보내서 보면은 버너에 보면은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스파크 플러그입니다. 그래서 고압의 스파크,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불꽃으로 스파크 불꽃으로 버너에다가 이제 점화하는 역할을 하지.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옆에 화형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형 검출기죠. 그래서 불꽃의 화형을 감지하는 부품. 한마디로 플레임 뭐죠? 네, 플레임 로드가 되겠죠. 로드. 네. 네. 그래서 이제 화형 전기를 통하게 해서 화형이 있는지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가스보일러에서 보면은 이렇게 플레임 로드 방식을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플레임 I를 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플레임 I를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번은 그 밑에 이제 보면 5번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자, 자동 점화기.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은 착화 트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전압으로 승합해서 버너에서 방전 스파크를 발생시켜서 가스 그래서 연료에다가 점화시키는 부수품. 그래서 착화 트랜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뭐 보일러에서 배웠던 부속들이 소형이나 이렇게 모양이나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기능들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9번은 자, 풍압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이제 풍압 스위치가 있는데 자, 풍압 스위치 보면은 여기 8번에 보시면은 자, 9번하고 8번하고 가까이 있죠. 그래서 먼저 8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번은 팬, 일종의 이제 송풍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소시 필요한 자, 연소용 공기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송풍기입니다. 또는 이제 소형일 때는 팬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은 팬, 송풍기가 돌고 있는지 감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죠. 이게 뭐라고 했죠? 그렇죠, 풍압 스위치. 네. 그래서 연소된 폐가스 자, 배출 상태를 확인하는 부속이 되는데 송풍기가 이제 또 돌고 있는지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감시하는 게 바로 풍압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이 있어요. 10번. 10번은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수단 펌프라고 보시면 돼요. 수단 펌프. 그러면은 자 수단 펌프는 가령 여러분들 온수 난방 이용됐어요. 그러면 수단 펌프를 통해서 보일러로 들여오고 다시 이거를 자,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일러에서 가열된 난방수를 난방 배관이나 또는 온수 연료함기로 보면은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네, 순환 펌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자, 온수 연료함기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보면은, 자, 보통 이제 연료함기가 보면은, 기본적인 보일러는 두 개가 있어요. 주 연료함기가 있고, 이게 이제 난방 연료함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즘에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잠열 연료함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보일러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다고 했죠. 또, 자, 여러분들 급탕수,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난방수하고 급탕수하고 연료환 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온수 연료환입니다. 그래서 온수 사용 시 가열된 난방수와 그리고 직수, 직수가 보면 이제 급탕수로 이용되는 거죠. 예열해서 자, 연료환이 이루어져서 온수를 자, 간접적으로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온수 연료환기도 오래 쓰다 보면은 물때나 이런 게 끼면은 연료환율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은 교체해야 될 부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11번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자, 아까 이제 직수가 들어올 때, 여기 보면 직수, 물이 들어오는 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수 감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유수 감지기라는 것은 물의 흐름을 감지하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들 급탕수 쓰기 위해서 수도꼭지 열죠. 그러면은 유수 감지기가 물이 흐르는 것을 감지해서 보면은 자 보면은 아까 연료함기 보면은 그 삼방배구가 보면은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자 직수의 흐름을 감지한 자 마이커 이게 이제 뭐 소형 컴퓨터 이쪽에 이제 자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신호를 보내서 온수를 작동시키는 부속이다. 그러면은 이 유수 감지기에서 이제 우리 자 여러분들 급탕수를 쓴다는 걸 감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제 컨트롤러로 보내서 무엇의 위치를 바꿔줘야죠? 네, 그쵸. 삼방밸브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열교환기, 온수 열교환기 쪽으로 자 보면 온수가 들어가고 직수가 이제 들어가서 서로 열교환해서 급탕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유수 감지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3번은 거버너. 거버너가 보면은 가스에 보면 만약에 가스보일러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공급 압력이 있고 사용 압력이 있죠. 그러면은 사용 압력으로 맞춰주는 역할이 있죠. 그래서 거버너 다른 말로 이제 정압기라고 부르죠. 자 PCB 제어 판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력된 전류 변화에 따라서 자 무단계로 가스 변화를 조절하는 부속부입니다. 그래서 비례 제어 방식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가스 양이나 이런 것들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 보면은 들어오는 압력이나 보면 유량에 관계없이 2차 보면은 사용하는 가스 압력이나 유량을 일정하게 보면은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14번 자 이거는 응축수 트랩입니다. 그래서 응축수의 유무를 체크하는 부품이다. 근데 보면은 자 응축수 보면은 주로 증기보일러에서는 응축수를 뭐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보면은 뭐 온수보일러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면은 역할을 못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은 자동 물 보충 밸브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내부에 물이 없으면은 자, PCB 자 이게 제어부에서 의해서 자동적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부품이다. 그래서 자 보면은 만약에 이제 보일러 내에 이제 물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근데 주로 팽창 밸브 이쪽으로 보면은 부족수는 이제 거기로 보충을 해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16번 보면은 여러분
모터입니다. 삼방밸브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삼방밸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분들 난방시 또는 급탕시 그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난방수를 만약에 급탕용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보일러 안에서만 난방수가 순환하도록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난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방열관이나 보면은 방열기 쪽으로 보면 물을 자, 보내주는 역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다 컨트롤러 신호에 따라서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난방에 따라 유로를 막아서 온수 또는 난방으로 전환해서 물의 흐름을 바꾸는 부속입니다. 이게 삼방 모터, 삼방밸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제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 상자 하면은 자 일종의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메인 컨트롤러라고도 하고, 자 기능 부품, 안전장치 제어하는 각종 부품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어에 필요한 뭐 PCB에 보면은 각종 뭐 릴레이라든지 이런 부속품 등이 다 컨트롤러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에러 코드가 뜨면은 주로 에러 코드를 보고 요즘에는 부속만 주로 이제 갈아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요즘에 이런 부속들을 보면은 끼워서 이거 뭐 고쳐서 쓰고 그런 게 없어요 요즘에는. 네. 자 이거는 이제 약간 그림으로 좀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잠열 열교환기.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보면은 배기가스 중에 있는 자, 수분 있죠. 수증기. 자 이 잠열을 회수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제 잠열 열교환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고 해서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과열 방지 센서 보면은 자 보일러가 보면은 자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진기가 발생할 수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보일러를 자 정지해주는 센서입니다. 자 주 열교환기, 이 주 열교환기가 바로 자 배기가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하고 열교환해서 자 여러분들 온수를 만들죠. 이 온수는 어디에 쓰이는 거죠? 주 열교환기에 만들어진 온수는 그죠 관방에 쓰여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관. 그러면은 이 배기가스가 이제 이 관을 안쪽에 있는 관을 이제 통과하면서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연소실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연소실 두 가지 있었죠. 자 하나는 여러분들 보면은 자 플레이 보면 로드가 있었고, 하나는 보면은 자 착가봉, 점화봉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착화 트랜스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뭐 가스 밸브가 있고 그 옆에 보면 감압 수류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류 스위치 하면은 물에 보면은 흐름을 감지해서 신호를 컨트롤러로 보내면은 네. 그러면 역할이 보면은 자 여러분들 급탕수를 만들기 위해서 자 여러분 삼방밸브 위치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풍압 스위치는 보면은 송풍기와 버너 사이에 이제 풍압 스위치가 있어서 송풍기가 이제 가동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 시스템 탱크 이게 뭐라고 했죠? 시스템 탱크? 그죠 팽창 탱크. 예. 그래서 자 온수의 이제 최적 팽창 이런 압력을 흡수하는 겁니다. 자, 삼방전. 근데 뭐 삼방 아까 모터라고 했죠. 그래서 모터로 자동으로 이렇게 밸브가 돌아가면서 자 보면은 급탕수, 난방수 그 흐름을 그 난방수의 흐름을 조절해서 급탕수를 만들거나 또는 난방이 이용되거나 이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다 메인 컨트롤러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온수 열교환기입니다. 이 온수 열교환기는 자 무엇과 무엇이 열교환한다고 했죠? 난방수하고 그죠 급탕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이 이제 들어오면 직수 열교환하면은
급탕수가 나오는 거지. 자, 그 밖에 뭐 컨트롤 유닛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실물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네, 실물.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주 열교환기, 난방 열교환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불꽃창이라고 하는데 투시창이라고 해서 여기를 들여다보면은 안에 연소실 안에 불꽃이라는 게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버너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두 개가 들어가죠. 하나는 플레임 로드, 또 하나는 보면은 자 점화봉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쪽에는 보면은 메인 PC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온수 열교환기, 그래서 난방수, 급탕수 열교환해서 급탕수를 만드는 열교환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는 이제 송풍기 옆에 바로 통합 스위치, 네, 통합 스위치가 있고요. 여기 송풍기, 물수단 펌프고, 송풍기 옆에는 여기가 송풍기입니다. 옆에는 통합 스위치가 있고, 자, 밑에는 이제 감압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압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감압해서 역할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거버너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삼방 밸브 또는 삼방변, 삼방 모터가 이제 있습니다. 컨트롤러에 의해서 방향을 바꿔준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순환 펌프가 있죠. 네. 그다음에 여기 시스템 탱크, 그래서 이제 물 탱크라고 되어 있는데 시스템 탱크가 보면 아까 팽창 탱크라고 했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수 보일러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온수 보일러에 보면은 난방수, 또 그다음 급탕수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미리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형 온수 보일러의 안전장치 이제 정비하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보면은 수위 제어, 자 안전장치 이제 정비 한번 보죠. 네. 그래서 자 팽창 탱크의 자, 고수위 현상을 정비한다. 네. 그래서 팽창 탱크 보면은 여러분들 수위가 보면은 적정하게 있어야지, 수위가 만약에 이제 고수위면은 팽창 탱크에 이제 흘러 넘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수위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물질이 흡착되어 발생한 경우에 정비한다. 왜 그러냐면은 수위봉이 있는데 이물질이 있으면은 수위를 제대로 감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청소를 통해서 보면은 감지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줘야 되지. 자, 수위봉 연결 3개의 전선은 강제로 합선시켜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은 센서가 등장한 것입니다. 자, 수위봉을 분해해서 세척 후 재조립하거나 자, 팽창 탱크를 보면은 교체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전극 수위봉으로서 수위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소형 온수 보일러의 안전장치 정비 업무 흐름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 안전장치들, 소형 온수 보일러 안전장치를 이제 정비할 때 이 순서대로 정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가장 첫 번째 볼 거는 수위 제어 장치 점검 및 정비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급수의 압력, 유량, 정상 작동 상태 이런 것들을 자, 확인한다는 거죠. 네. 급수, 유량, 압력 정상적으로 감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착화 안전장치 점검 및 정비입니다. 그래서
자, 착화라고 하면은 버너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는 장치죠. 그래서 이게 오동작이 있지 않는지 또는 자, 노후화가 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해서 만약에 이제 교체를 해주는 거죠. 자, 물 온도 센서. 자, 안전장치를 점검한다. 그래서 물 온도 센서라는 것은 자, 물이 보면 만약에 일정 이상 올라가면은 과열이 일어날 수 있죠, 보일러에서. 그래서 이때 보일러 이제 정지해 주는 게 보면은 온도 센서 역할입니다. 그래서 과열 온도 센서가 있고 일반 온도 센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도가 높아졌을 때 제대로 보면 보일러가 이제 정지됐는지를 확인해 본다는 거죠. 자, 송풍장치 점검 및 정비입니다. 자, 송풍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자, 연소 안전장치 점검 및 정비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안전장치들 대부분 보면은 자, 인터록이나 이런 제어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요. 자, 풍압 장치 아까 뭐 여러분들 풍압 스위치가 있었죠. 점검 및 정비입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송풍기로 연소실을 이제 공기를 넣어줄 때 자, 압력이나 풍량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지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장치 처음에 수위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착화 안전장치, 자, 온도 센서, 송풍 장치, 연소 안전장치, 그리고 풍압 장치. 자, 순으로 보면은 쭉 보면은 안전장치를 점검할 때 또는 정비할 때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수위봉 접지선이 접촉 불량에서 발생하는 경우 정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자, 이상이 있을 때 이제 점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수위봉 아까 여러분들 자, 한마디로 보면 시스터 탱크, 팽창 탱크에 있는 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제 감지하는 게 이제 수위봉이죠. 자, 여기 이제 접지선이 접촉 불량에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보면은 고조수위 경보기가 있었죠. 여기에 보면은 자, 전극봉이 있는데 자, 안전조 수위하고 똑같은 게 보면 긴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라고 했죠? 그죠, 접지선. 또는 지금 저희 이제 위에 있는 관료보일러는 이렇게 접지선을 따로 외관에다가 그러면 수주통에다가 이렇게 볼트로 해서 체결해 놓습니다. 근데 만약에 접지선을 빼버리면은 자, 수위가 감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접지선을 통해서 이제 전기가 전극봉하고 이렇게 통하면서 여러분들 수위를 감지를 하기 때문에 이 접지선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접지선이 만약에 접촉이 불량하거나 접지선이 빠져 있다 그러면은 수위 감지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수위봉 접지선이 이제 접촉 불량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위봉의 이제 배선, 연결부 그리고 접지 단자 접촉 부분을 이제 확인해서 접촉이 이제 불량하다 확인할 경우에는 다시 분해해서 재조립하는 거죠. 그래서 접지선이 보면은 견고하게 조여졌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접지선이 견고하게 만약에 고정이 안 돼 있으면은 자, 접촉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면은 자, 여러분 수위 감지가 됐다 안 됐다 할 수가 있죠.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보일러에 물 보충으로 인한 문제 이제 정비입니다. 네. 근데 보일러에 보면은 이제 물 보충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보충수 아까 뭐 밸브가 있어서 이걸로 이제 보충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동 불량으로 인해서 자, 발생한 경우 정비입니다. 자, 우선 보충수 밸브 전원 공급 상태를 확인하고 자, 만약에 이제 여기 전원이 공급이 안 돼 있으면은 자, 여러분들 보충수 밸브가 보면 동작을 할 수가 없겠죠.
또 이 보충수 밸브의 필도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청소하다. 이물질 끼어 있으면은 자 여러분들 보충수 밸브를 통해서 물이 공급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보충수 이제 밸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들어갈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필터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청소해주고 자 보충수 밸브 코일이 단락되었거나 끊어졌거나 패킹에 변형이 있을 경우 이때는 보충수 밸브 자체를 이제 교체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밸브가 보면은 자, 코일로 돼 있다는 것은 이제 전기 신호에 따라서 열리고 닫힌다는 거죠. 네. 자 배관 누수로 인해서 물 보충이 잦을 수 있으므로 배관 계통에 누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충수 부족한 물만큼 보충해 주는데 보통은 자 여러분 난방수나 이런 거는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제 보충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 만약에 배관에 누수가 있으면은 보충이 이제 자주 일어나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보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자동 보충수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기 신호에 따라서 보면은 자 보충수 부족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두 번째 한번 보죠. 난방 흐름. 자, 스위치 불량으로 인해서 고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고창비. 자, 리드 스위치 불량으로 자, 기동 상태에서도 자, 난방 흐름. 자, 스위치가 적정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자, 리드 스위치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리드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드 스위치가 보면은 이런 보면은 유리관 안에 보면은 접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리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자석 있죠. 자석을 갖다 대면은 접점이 붙었다가 오다가 자 자석이 떨어지면은 접점이 떨어지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수위 뭐 전극봉이 아니 수위봉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게 있었죠.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자 이 안에는 보면은 리드 스위치가 있고 가령 자 이게 이제 물에 의해서 보면 떠요. 그러면은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안에 자석이 있어서 그러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접촉이 딱 되겠죠. 그래서 수위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리드 스위치. 자 이거는 이제 쉬는 시간 쉬고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